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2024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959년생 새로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1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잘 챙기시고,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2024년 새해에 내 기초연금 깎이지 않고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단독 가구는 32만원, 부부 가구는 51만원을 수령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623명, 그리고 국민연금과 동시 수급자는 291만 명이었는데, 이분들 중에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분들은 무려 47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감액 금액도 월 7만 7천 원, 상당히 큰 금액이 감액되었는데요.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이유는 세 가지 감액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핵심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인데요. 1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번 2023년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 월 202만원, 부부 가구는 323만원이었는데요. 물가 상승률만큼 이것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5.1% 인상이 되어서 1인 가구는 32만원, 부부 가구는 51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 감액 요건이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얼마나 깎이는지 보죠. 소득 재분배 급여 A급여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급여에 고려해서 기초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 금액 1인 32만원의 1.5배인 48만원보다 더 많이 받을 경우에는 감액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금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납부 금액,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략적인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지금 표를 보시고 계신데, 국민연금 50만 원을 수령한다면 기초연금이 대략 매월 3만 원 정도 깎여서 받는 거고, 100만 원을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매월 9만 7천 원 정도 깎이게 됩니다. 감액 상식은 이렇게 1인 32만 원에 1.5배, 48만 원을 넘으면 깎인다는 점, 이게 첫 번째 기초연금 깎이는 이유입니다. 요거 잘 따져보시고요. 그러면 얼마까지 감액이 될까요? 최대 감액 금액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32만 3천 원에 50%, 16만 1,500원까지 감액이 됩니다. 이제 절반만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부부 감액 제도가 있는데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각자에 대해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1인당 기초연금이 32만 원인데 부부니까 원래대로 하면 64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부부 감액이 적용이 되어서 80%만 지급하면 최종적으로 51만 원을 받게 되어서 13만 원이 깎이게 됩니다. 이것도 하루빨리 폐지가 돼야 되는, 개선이 돼야 되는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고요. 3번 보시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인데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깎여서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금액은 내가 받는 소득 인정액에서 기초연금 수령액을 더합니다. 여기서 선정 기준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내가 받는 금액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내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32만 원 받게 되죠. 그러면 총 소득이 232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선정 기준액인 202만 원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2만 원이 나오는데, 최소 금액은 3만 2천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만 2천 원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폐지가 돼야지만 근로 의욕도 생기고, 또 어려우신 분들, 최저 생계급여 받는 분들 생활이 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와 지금 여당 야당 다 아무도 남을 나라 손을 놓고 있죠. 정말 한심한 꼴인데요. 최소 지급액을 살펴보면은 이 감액을 다 적용을 해도 2023년 1월 기준 단독 가구는 최소 32,320원,
기존 연금액의 10%, 그리고 부부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 그러니까 64,640원은 받게 됩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기초연금 3대 감액 적용 순서가 첫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두 번째 부부 감액,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이런 순으로 감액이 돼서 최종 수령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잘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계 감액 제도를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최저 생계비를 받는 어려우신 분들이 국민연금 48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때 기초연금 50%까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 극빈 노인층 어르신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거 2024년 빨리 폐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야당 상황을 살펴보면 50호 100호 다 똑같은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탄핵안 때문에 국회가 올스톱이 되어 있고 민생 법안이 전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계감액제도 이 사람들한테는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데 오직 표를 받아서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느냐, 대통령이 되느냐,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신문 기사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게 어려우신 어르신들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당, 야당 정말 못하는 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심한데요. 자, 지금 심각한 건 이거죠.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국빈층 노인분들 언제 웃을까? 이게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감액제도를 폐지하지 않고는 기초연금을 40만 원, 50만 원 늘린다고 해도 이 극빈층 어르신들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게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은 저소득 노인 생계급여 계산할 때 이 기초연금 감액을 다른 방향으로 보전을 해주자, 이것만큼은 적용하지 않자, 이런 이제 보고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한 일이고, 정치권에서 정신 차려서 이 보고서 내용대로 하루빨리 감액 제도가 폐지가 돼야 됩니다. 현재대로 한다면은 기초생활보장의 그 보충성 원칙 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하위 10% 어르신들은 최빈곤층에 분류가 되는데요. 기초연금을 깎이는 제도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부터라도 먼저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기초연금 지급이 하위 10%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가 현재 보충성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이 두 가지 약덕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생계급여를 받으면은 기초연금 받는 금액만큼 소득에도 잡히고 그만큼 받는 금액이 또 생계급여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우신 분들이 전혀 생활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서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소득 인정액에서 잡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생계급여에서 지원액이 그만큼 깎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정부가 현재 월소득 일정 금액 2023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인데요. 자, 생계급여를 최대 162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월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기준액이 162만 원과의 차액인 62만 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기초연금 32만 원을 받으면은 월소득이 132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액이 162만 원이니까 그 차액인 29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1번과 2번을 적용한다면 내가 근로할 의욕도 없어지고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또 야당도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그 똑똑한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에서 왜 이거를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만 먼저 법으로 통과시켜도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장하는 게 될 텐데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 작은 방송이지만 이 3일 경제 독립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정치 하시는 분들 이 간절한 목소리를 제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계급여 산정 때 기초연금 제외되는 대책 하루빨리 마련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 1, 2, 3번 안타까운 사례를 보고 있는데, 그 65세 71만 명의 노인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데, 이분들 중에서는
무려 62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이 보충성 원리 등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전액 삭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보시면 8만 9천 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 소득 기준에 걸려 탈락할까봐 아예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3번 보시면은 단순히 생계급여를 깎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 이 소득이 중과돼서 다른 급여까지 못 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몸도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의료급여가 깎이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1, 2, 3번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하루빨리 이 제도가 개선이 바로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의료급여 기준액을 넘어서 탈락하는 이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알고도 못 받는 경우가 이렇게 수두룩한데요. 대부분 극빈층 노인분들이 바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이런 거는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가 되는데요. 이처럼 기초 생계급여 받는 분들도 이 기초연금도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어서 중복지급이 돼도 깎이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생계급여의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이 빨리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급합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11일부터 네덜란드 3박 4일 국빈 방문 신문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물론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거는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ASML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외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외교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취약계층과 같이 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거는 조금만 신경을 써도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이고 취약계층 개선시킬 수 있는데, 물론 그 거대 야당의 의석에 맞부딪혀서 제도 개선이 힘든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어떻든 현명하게 이 취약계층 어려운 부분도 조금 풀어주면서 이렇게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런 좋은 평가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묻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개인적인 으로는 들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2024년 기초연금 안 깎이도록 세 가지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권이 여당 야당 전부 다 똑같습니다. 비판마다 마땅하는데 누구 하나 잘하는 게 없죠. 제가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계급여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폐지, 또 소득 합산되는 거 잘 조정을 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을 두텁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루빨리 2024년에는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힘든 일상이지만 용기를 좀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